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제 3.6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우스 법칙 적용하는 거 하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electric field intensity 구하는 건데 어떤 거에 electric field intensity 구하는 거냐면 infinite planar charge with a uniform surface charge density. infinite planar면은 이제 무한 평면이에요. 그래서 무한 평면의 charge density, 여기 surface charge density죠. 로 S로 이렇게 존재할 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무한평면이죠. 무한평면. 뭐 이런 임의 점에서 이런 데서 이제 전기장 세기 구해보면은, 일단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그림은 쓰지 말고 이렇게 옆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네, 마침 이 페이지 경계면이 있어가지고 이 페이지 경계면을,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곳곳에 플러스 전화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플러스 전화라기보다는 로에스가 이렇게 쫙 있어요. 로에스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임의의 이런 점에서, 네, 임의의 이런 점에서 electric field intensity 구해보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지금 이게 무한 평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에스가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플러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여기에 플러스 전화들이 쫙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이런 대칭성이 존재하니까 전기장 방향이 약간 이런 방향이겠죠. 이런 방향, 그렇죠? 이런 방향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도 전기장의 색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방향은 하여튼 이렇게 뭐 이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데서는, 네, 이런 방향. 그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가우스면을 아까 이런 그림에서 가우스면을 약간 이런 형태로 그려볼게요. 네, 이런 형태. 평면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원기둥이죠. 원기둥 실린더. 이거를 뭐 이제 정육면체나 뭐 직육면체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 넓이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윗면 아랫면의 모양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기둥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은 이거 그릴 때 제가 대칭성을 사용해야 되니까 거리가 똑같게 그릴게요. 요 거리랑 똑같도록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게, 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될 테고 밑에는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리를 뭐 2분의 h라고 할게요. 네, h. 네, 거리가 같으면은 얘랑 이제 얘의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는 원기둥을 그 옆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기둥의 원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이 상태에서 Q인데 일단 왼쪽부터 보면은 지금 이런 전기장들이,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평면에 수직인 방향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평면에 수직인 방향. 그러면은 이 원기둥의 윗면, 옆면, 아랫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옆면은 지금 약간 이런, 네, 이런 레디얼 방향이니까 이거 내적을 해주면은 0일 거예요. 네, 이런 옆면의 DS랑 이 벡터랑은 0일 거예요. 내적해주면. 결국에는 이제 위에랑 아래만 나올 텐데 지금 DS 벡터 방향이, 네, 이 필드랑 같죠. 윗면도 그렇고 아랫면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 말은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 세타가 이제 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바뀌고, 근데 이게 이제 윗면 아랫면, 그래서 이거 각각 해주면은 위에는 ES, 그 다음에 아래도 ES, 그래서 이제 ES 플러스 ES 다시 쓸게요. EES로 EES가 되고,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분의 Q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넓이가 이게 Q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Q 부분도 ES랑 넓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로에스만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총 전화량이, 네, 이 표면에 있는 거 로에스 곱하기 S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알고 싶은 거 뭐예요? 2죠. 2는 2 엡실론 제로분의 로에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셋 다 상수죠. 네, 셋 다 상수예요. 방향은 이렇게 A 노멀 벡터 평면의 수직인 방향.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는 이 위로 방향이고 아래쪽에서는 아래로 방향. 이거를 좀 다시 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지축이라고 놓고 위치는 0이라고 놓으면은 얘를 H랑 그 다음 마이너스 H라고 놓고, 네, 그래서 얘는 C가 0보다 클 때 얘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지금 한 가지 특징은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리랑 무관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거리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무한 평면이기만 하면은
거리가 가깝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건 똑같아요. 전기장. 네,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과정이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기본적인. 계산하기도 되게 쉽죠. 이런 거 그래서 몇 개를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평면이 두 개 있을 때, 네, 면적이 넓다고 해볼게요. 그 거리는 좀 가까운 편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평면이라고 볼 수 있는 엄청 큰 면적에 거리는 되게 짧다고 해볼게요. 거리는 그림상은 면적에 비해서 거리를 별로 이제 안 짧게 그렸는데 짧다고 해볼게요. 혹은 요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할게요.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거의 무한평면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요것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요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거 하나가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각각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만약에 로에스, 이것도 로에스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뭔가 0이겠죠. 위랑 아래랑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나가 모양이 어땠냐면은 이런 애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요 하나가 거리에 상관없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는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가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었는데, 이런 거를 여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만들어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도 여기도 만들지만 이런 데도 만들지만 이런 데도 만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그릴 때 애초에 여기 이제 4개 생겼고, 여기도 4개고, 여기는 위로 가는 거 2개랑 아래로 가는 거 2개니까 이제 0인 거죠. 하나의 결과를 아니까 저희가 이제 2개 있을 때는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가우스 법칙을 써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우스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뭐 원기둥에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 여기가 똑같이 로했으면은 여기는 없다고 이제 가정할 수 있고, 무조건 이렇게 위로만 될 테니까 여기 이제 무한평면이라고 치면은, 혹은 굉장히 넓은 면이라고 치면은, 가장자리를 무시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서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똑같이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위에는 2 곱하기 s, 밑에도 2 곱하기 s, 그 다음에 이 내부에는 이 엡실론 제로분의 q에 들어가는 이 q에는 로 s 곱하기 여기도 s, 여기도 s, es죠. 이렇게 s. 그래서 이 es가 2 곱하기 로 s. 그래서 2는 엡실론 제로가 빠졌구나. 엡실론 제로분의 로 s.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 했을 때보다 2배죠, 크기가. 이제 저희 아까 이 답에서는 이게 이제 2분의 1이었거든요. 2분의 1. 근데 확실히 이렇게 2개로 계산하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1이 나오죠. 아까 그 중첩의 원리 해가지고 2개였다가 4개 되는 거랑 똑같죠. 2배 된 게.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로에스, 밑에는 마이너스 로에스.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은 이런 데서는 0이겠죠. 이런 데서. 왜냐면은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런 데서는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기장이 없겠죠. 중첩되면. 그 여기는 밑으로 가는 거 2개랑 밑으로 가는 거 2개 더해져가지고 처음에 2배. 아까 처음이 이런 값이었으니까 2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방향은 지금 밑에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Z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겠죠. 2가. 그래서 이제 3.6을 풀어보셨는데 3.6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면이 2개인 3개인 이런 것도 한번 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고, 뭐 면이 2개 있는 것도 되게 기본적이거든요. 앞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가우스면은 내가 마음대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했죠. 가우스면 어떻게 하든지 가우스 법칙 항상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대칙성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은 가우스 법칙 모양을 계속 바꿔가 보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전기장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전기장이랑 어떤 빛의 세기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제 백열등 하나, 그 다음에 백열 전구 하나,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롱 플로러센트 튜브, 형광등 기다란 거, 그 다음에 세링 패널 라이트, 약간 이렇게 생긴 거, 반짝반짝 좀 넓게 생긴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양에 대해서 포인트 소스, 그 다음에 라인 소스, 그 다음 플라널 소스, 이렇게 세 개랑 대응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점전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리고 무한 직선에 전화들이 쫙 이렇게 고르게 있는 경우에는 거리에 반비례하거든요. 거리 1승에. 그 다음에 무한평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 상관없이 일정하죠. 그래서 실제 이런 전구들을 보면은, 얘는 거리가 좀만 멀어져도 확 밝기가 줄어들고, 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얘는 지금 뭐 무한평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관 열람실 가면은 천장에 전구들이 고르게 굉장히 넓게 박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평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 같이 넓은 공간을 보면은 빛의 세기가 형광등에 가깝건 멀리 떨어질건 거의 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지금 저희가 전기장 하는 거랑 뭔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뭐 아직 공식을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전기장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3-7도 한번 봐볼게요. 이 필드 구하는 건데, 스피리컬 클라우드 오브 일렉트론스 위드 볼륨 차지 데ን시티, 반지름이 0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로 제로 볼륨 차지 데ን시티가, 그 다음에 반지름이 B보다 클 때는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9가 있는데, 1이 아니라 9가 있는데 반지름이 B고, 이제 이런 데는 마이너스 로 제로로 볼륨 차지 데ን시티가 일정하고, 나머지는 0이란 얘기죠. 이런 데는 로가 0. 클라우드 오브 일렉트론, 그러니까 전자 구름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이 필드를 구하려면은, 지금 얘는 이제 구 모양이니까 이런 방향에 상관없이 이 거리에만 의존할 거란 말이에요. 거리에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요거 이제 크기는 거리에 어떤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이렇게 좀 마이너스 부음에서 뭔가 대칭적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을 갖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 반지름이 이게 B보다 작을 때로 해볼게요. 그러면 가우스면을 이렇게 구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구 모양으로 잡아주고, 이 거리를 이걸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는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은, 좌변 계산해주면은 그냥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죠. 그리고 우변은 Q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로 제로가 이게 볼륨 찰지 됐으니까 여기 볼륨에다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로 제로에다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제 2가 4파이 4파이 사라지고,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3 엡실론 제로 로 제로 R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은 방향은 AR 방향이죠. 이렇게 구자 표기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B보다 작을 때. 반지름이 B보다 클 때, 혹은 같을 때, 반지름이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일단은 반지름이 B일 때는 아마 연속적인 값 받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R에다가 B 대입한 값 받을 테고요. 그래서 뭐 반지름이 하여튼 B보다 클 때로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가우스면을 이렇게 반지름이 R이 B보다 큰 구로 잡으면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오해할 만한 일을 한 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전하니까 클라우드 오브 일렉트로니스죠. 마이너스 전하니까 전기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해줬을 때 마이너스 보호를 안 붙였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DS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방향 붙이고, 마이너스 방향 붙이면은 이가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저희는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안 상태에서
요거의 크기가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벡터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AR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좀 나가는 방향으로 표시했으면은 고치기 전에 방법대로 하면 됐을 텐데 애초에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네, 방금처럼 바꿔줬어요. 반지름이 비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게 이제 로제로분의 여기 Q는 근데 방금 이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랑은 식이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 이만큼까지만 되고 반지름이 9가 더 아무리 커져도 내부 전하량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전하량은 반지름이 비일 때까지니까 마이너스 로 제로에다가 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ds랑 방향 반대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4 파이 b 세제곱. 그래서 이제 여기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이 가우스면에 해당하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다면은 여기는 3분의 4 파이 b 세제곱이죠. 고정된 거. 그래서 2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없애주고 4파이 없애주고 3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로제로 b세제곱.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얘가 이제 r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방향은 마이너스 AR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반지름에 따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R이야, 여기가 B야, 그리고 이게 필드 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반지름이 이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R에 비례하죠. 나머지는 다 상수고. 그러니까 R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해요. B를 좀 왼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1차식으로 증가합니다. 선형적으로. 그러다가 여기 이제 R이 B보다 클 때 보시면은 R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나머지는 상수고. 그러니까 뭔가 반비례 그래프면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딱 이 점에서 이제 연속이어야겠죠, 값이. 그러니까 여기다 B 대입했을 때랑 여기다 B 대입했을 때랑 같겠죠. 해보면은 같죠. 여기다 B 대입하면은 여기 B제곱 돼서 B 세제곱이랑 사라져가지고 B만 남고 여기도 B 대입하면 B만 남고 같겠죠.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긴 이제 크기 고려해가지고 마이너스로 했는데 저희가 한 거랑 똑같죠. 대칭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는 이렇게 마이너스 로 제로 혹은 뭐 로 제로, 로 v 이렇게 안 주어지고 반지름이 b인데 전체 전하량이 q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로를 이렇게 따로 구해야죠. q를 3분의 4 파이 b 세제곱으로 나눠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가우스면 크기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전하량들이 달라지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거 가우스 법칙 안 쓰고 이 문제 풀라고 하면은 계산이 진짜 엄청 어렵거든요. 여기도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가우스 법칙 안 쓰면은 엄청 복잡하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희망이 없을 정도로 어렵다, 복잡한 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우스 법칙 쓰면 되게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약에 어떤 시메트리, 그러니까 대칭이 존재하면은 가우스 법칙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 쓰면은 좋다는 거. 3-5 엘렉트릭 포텐셜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엘렉트릭 포텐셜 V 일단 스칼라거든요. 그래서 스칼라 엘렉트릭 포텐셜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엘렉트릭 포텐셜 V라고 합니다. 엘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요게 이제 V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레디언트니까 그레디언트 들어가는 게 이제 스칼라잖아요.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그리고 이 식을 앞에서도 몇 번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나온 배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상황에서 엘렉트로스태틱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전기압,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은 컬했을 때 이게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컬했을 때 0이 나오면은 뭐 A 벡터로 해볼까요? A 벡터가 컬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이 A 벡터를 어떤 스칼라 벡터에 이제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 어떤 스칼라에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스칼라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t 대신에 마이너스 v처럼 쓴 거예요. 마이너스 v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v는 약간 어떤 과학 역사적인 어떤 이유로, 관습적인 이유로 마이너스 v가 붙어져 있는 거고요. 여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 v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고, 실제로 이 v는 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하학에서 보시면은 수학적으로 먼저 정의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실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마치 그거 같아요. 여러분 그 블랙홀 보면은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을 처음으로 어떤 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칠판에서 수학적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수식적으로 알아냈단 말이에요. 어떤 막 방정식 같은 거 풀면서 이런 성질을 가진 천체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죠. 나중에 블랙홀이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는 게 천체 망원경 통해서 이제 증거들이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게 됐죠. 그거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이 엘렉트릭 포텐셜 이게 수학적으로 먼저 정의가 되고 나중에 물리적 실체를 찾아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자기학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더 먼저 이제 된 게 아마 6단원쯤에 나올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 실체도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실제로 물리적 실체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아마 여러분 이런 일반 물리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식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이제 1이고요. 월크. 그 다음에 얘는 Q 전하량. 그래서 단위 전하당 1. 이런 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1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1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더 봐볼게요. 예전에 이제 3-2 보면은 Electric Field Intensity가 뭐였냐면은 유닛 테스트 찰지에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단위가 이제 뉴턴 퍼 쿨롱이었죠. 힘을 테스트 찰지에 이제 Q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F는 QE 혹은 이제 E는 Q분의 F 이런 식이 있었죠. 이런 식. 그래서 F를 줘가지고 일을 합니다. P1에서 P2까지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 F 대신에 방금 요걸 이제 대입을 하면은 Q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W인데 양변을 Q로 나누면은 Q분의 W는 P1분의 P2 Q분의 F가 이제 이게 2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부가 붙어요. 이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전기장이 있을 때 내가 일을 해요. 어떤 입자 Q라는 입자를 옮겨요. 근데 이 입자가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기장 E가 존재하니까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옮기려면은 제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옮기려고 해요. 가속도를 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전기장에 지금 이 입자가 이제 어떤 힘을 받냐면은 Q2라는 힘을 받으니까 내가 이 입자를 일정한 속도로 왼쪽으로 이제 옮기려면은 마이너스 Q2라는 힘을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가하는 힘이 요 F 대신에 마이너스 Q인 거예요. 마이너스 Q2 외부에 반대로 힘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제 의미를 보면은 단위 전하당 1이에요. 단위 전하당 1. 그래서 근데 이제 단위 전하당 1이 바로 V는 아니고 이게 이제 V 차이예요. V 차이 Difference of Electric Potential. 여러분 이제 제가 방금 여기 있던 어떤 Q를 제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러면 여기다 다시 옮겼다가 다시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쉬잉 하고 가속되겠죠. 이게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여기 어떤 돌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살짝만 굴리면 얘가 슝 빨리 내려가겠죠. 운동 에너지를 갖잖아요. 한마디로 유점이 중력적 위치 에너지가 더 높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 Q를 옮긴 것도. 그래서 이제 유점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을 때 근데 그 전기적 위치 에너지 단위가 줄이겠죠. 그 위치 에너지 자체는 이제 얼만큼의 Q를 옮기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를 Q로 나누면은 그게 바로 이제 엘렉트릭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Q가 됐든지 상관없이 어떤 물리량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Q로 나눔으로써. 그래서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필요한 일을 Q로 나눈 게 이게 이제 포텐셜의 차이예요. 여기랑 여기의 포텐셜 차이. 다시 쓰면은 포텐셜 차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게 V2 빼기 V1 P2 지점의
엘렉트릭 포텐셜에서 P1쯤 엘렉트릭 포텐셜을 뺀 거. 이제 이 식으로 정의되는 거는 요 차이입니다. 차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 V를 절대적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V 자체를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요.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또 따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2 빼기 V1.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DV를 1에서 P1에서 P2까지 이렇게 요 차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DV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DV는 그레디언트 오브 V에다가 DL 벡터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한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그 2-6 단원인가 보면은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단원 있어요. 거기 나오는 식입니다. 이거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 분들은 2-6 거기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강의 한번 다시 보시든가 아니면은 책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P1, P2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고 P1, P2, 2, DL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간단하죠. 수학적으로 딱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옮기려면은 반대 방향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전하당 1이기 때문에 Q로 나눠가지고 F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갔고 마이너스 Q2 대신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죠. Q가 빠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포텐셜 디퍼런스, 포텐셜 차이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경로에 무관해요. 경로에. 그러니까 P점에서 P2까지 어떤 점 Q를 옮길 때, 그러니까 점 전화 Q를 옮길 때 패스 1을 통해서 옮기건 패스 2를 통해서 옮기건 요 1에는 차이가 없어요. 1에는 요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차이가 있으면은 제가 어떤 점 전화 Q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적게 많이, 만약에 이제 요 Q를 제가 이렇게 P1에서 P2까지 옮기는데 패스 1을 따라가면은 1이 적게 들어요. 패스 2를 따라가면 1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제가 1이 적게 드는 패스 1을 따라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패스 2를 따라서 이렇게 얘를 다시 딱 놔주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1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얘가 1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써가지고 옮긴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얘를 무한히 반복하면은 무한한 에너지를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무한동력 에너지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이게 수학적으로 또 어떤 식도 있었냐면은 컬 오브 2 이게 이제 0이잖아요. 그럼 컬 오브 2에다가 ds 벡터 이렇게 넓이 적분을 해줍니다. 넓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스토크스 정리를 쓰면은 이제 이게 경로 적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0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0이니까 얘도 0이고 이게 0이니까 얘도 0이겠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필드에 대해서 한 바퀴 돌면은 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돌면은 0이에요. 그럼 한 바퀴 돌 때 1이랑 2로 나눠서 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뭐 1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이 들어야겠죠. 무조건. 그래야지 0이 나올 테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 들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면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요건 이제 임의의 넓이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접근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V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막 이런 부호도 헷갈리고 여기 P1, P2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경로에 따라 왜 이게 달라지지? 왜 같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건 뭐지? 막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다 이해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충분히 좀 들여봐가지고 생각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식이 있었고요. 그레디언트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이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 경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P1, P2 말고 이 점을 P3, 이 점을 예를 들어 P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랑 이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랑 항상 직각이죠. 직각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다 직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0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0이겠죠. 한마디로 이 차이가 0인 거예요. P3랑 P4랑.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위가 일정한 지점. 그래서 이거를 등전이 이게 지금 공간상에 있으니까 이런 면을 등전이 면이라 그래요. 등전이 면. 전위가 같다. 그럼 특징이 등전이 면 혹은 등전이 선. 일단 이 등전인 점들을 이렇게 이으면은 그런 선은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랑 항상 직각이 되죠.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 라인이랑 이퀴 포텐셜 라인 혹은 이퀴 포텐셜 서페이스는 항상 직각이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방금까지 이제 한 게 요 식 보면은 엘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거든요. 포텐셜 디퍼런스 혹은 전압, 정전압, 전위차 혹은 전압인데 일단 전위차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 부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이제 이거예요. Electric potential due to your charge distribution. 여러분이 그 일반 물리학에서 그 중력 부분을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한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 고등학교 물리 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이런 물리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건물 높이가 100m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질량이 m인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mgh 써가지고 m 곱하기 g 곱하기 100m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결국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뭐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높이에 있으면 에너지가 몇인가 그건데 이제 지면이라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뭐 해수면으로 할 건지 지면으로 할 건지 지면 높이도 막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지면보다 좀 더 이제 완벽한 게 뭐냐면은 무한 원점. 그래서 무한 원점에서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이런 점에서의 이 U나 뭐 U라고 쓰죠. 그 위치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무한 원점에서 얘네들의 값이 0이라고 이렇게 나요. 뭐 무한 원점에서 0일 때 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런 점에서 이 값이 이제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말이에요. 일단 그 일반 물리학 보시면 중력 파트 보시면은 무한 원점을 이제 기준으로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렉트릭 포텐셜도 무한 원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붙고 무한 원점에서 내가 알고 싶은 위치 R로 올 때 이건 이제 점전화의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L 벡터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V를 정의합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은 포인트 찰지로부터 거리가 R인 점에서 엘렉트릭 포텐셜은 약간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 이제 어떤 Q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거리가 R인 어떤 지점이에요. 여기에서의 그 V값 이게 몇이냐 이거는 어떤 무한 원점에서 쭉 가져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V예요. 기준이 무한 원점. 그 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인트 찰지니까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는 이렇게 되겠죠. 포인트 찰지에 의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색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경로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가져온다고 하면은 DL 대신에 DR, A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R에서의 그런 V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해 보면은 AR 이렇게 사라지고 결국 DR인데 마이너스 반대부터 R까지 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DR 이거 적분해주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Q는 앞으로 나가고 일단 무한대부터 R까지 R제곱분의 DR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면은 R분의 1이죠. 요거 이제 무한대부터 R까지 적분하면은 R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이죠. 무한대분의 1 0이니까 그냥 R분의 1.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애들 대신에 R분의 1이 딱 들어가면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방향이 없죠. 스칼라죠. 방향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요 R만 되면 된다. R값. 벡터 상관없이 방향 상관없이 거리만 이제 Q에서 R이면은 그 점은 V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점이 P2예요. 이 점이 P1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이랑 이 점과 그 전압 차이, 그러니까 전위차 P2V에서 P1V 이거 빼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P2가 지금 이게 거리가 R2고 이 거리가 R1이라고 하면은 공통된 거 이제 이만큼 빼주고 그다음에 R2분의 1 빼기 R1분의 1.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요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 대입한 식이죠. 요거 대입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P1이고 이 P2죠. P1이 거리가 R1이고 P2가 거리가 R2. 그래서 이제 요 식이 P2에서 P1 사이에 그 전이차인데 그게 이렇게 된다. 근데 보면은 R2, R1만 관계 있으니까 굳이 P1, P2가 아니더라도 이런 점이면 다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런 이 점선들이 뭐냐면은 등전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등전이 선에서는 이동을 해도 이런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랑 여기 사이나 여기랑 여기 사이나 다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스칼라니까. 왜 그런지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에서 이게 지금 전기장이잖아요. 근데 전기장 방향이 지금 보면은 레디얼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반지름 방향. 그러니까 반지름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동하면은 힘을 아예 안 받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동할 때 이렇게 한 20바퀴 정도 돈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건 아니면은 진짜 막 이렇게 이동하건 경로차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스칼라 R2랑 R1 요 값으로만 의존을 한다. 경로에 무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이렇게 이제 Q1, Q2, Q3 이런 애들이 많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점에서 여기가 원점이면은 이게 이제 R 이런 애들이 R1 이런 애들이 R3 이런 애들이 R2라고 하면은 R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 값은 가까이 값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가까이 값을 다 더해주면 그래서 이제 R 벡터에서 RK 프라임 뺀 거 K가 의미하는 건 이제 입자가 n개 있을 때 K번째 입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라임은 소스 포인트니까 프라임 붙인 거죠. 필드 포인트인 R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프라임 붙이는 걸 빼먹었네. 이렇게 프라임 붙여주시고요. 3개 프라임 3개 붙였죠 방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들이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거 각각 의미하는 거 뺀 거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스칼라니까 지금 거리만 필요해가지고 절대값 취한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 입자가 여러 개면은 각각의 입자 그걸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하나 할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엘렉트릭 포텐셜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얘는 벡터인데 얘는 스칼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칼라를 그레디언트 취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이면은 이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구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을 수도 있는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V를 구할 때는 좀 더 간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칼라는 좀 만만하니까 이 V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레디언트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뭐에다 해볼 거냐면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 뭐 했냐면은 여기 이거 했었거든요. 여기는 뭐죠? 일렉트릭 다이폴의 전기장이죠. 전기장 색이. 그래서 뭔가 약간 식이 꽤 복잡했어요. 뭐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저 엘렉트릭 포텐셜 써서 하면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V 통해가지고 이 점에서 이제 V 값 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레디언트만 취해주면은 이 엘렉트릭 필드에 있을 때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도 좀 더 쉽겠죠. 이 거리만 지금 따지면 되니까 방향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플러스 입자에 대해서는 거리가 R 플러스라고 하면은 거리 요거라고 하면은 R 플러스 4파이 엡실론 제로 R 플러스 분의 플러스 Q 이제 입자가 만드는 엘렉트릭 포텐셜이죠. 여기다가 더해줘요. 마이너스 입자가 만드는 거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 마이너스 이제 요거 더해준 게 이제 요거죠.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근데 이제 요 R이랑 R- 벡터를 어떤 R에 대항으로 통일시켜 줄 거예요. 통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이 R은 뭐였냐면은 여기 플러스 입자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입자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엘렉트릭 필드 인터셉트 알고 싶은 점일 때 일단 지금은 V 구하는 거죠. V 알고 싶은 점일 때 이 중심에서 이제 요거를 이게 R이었어요. 이게 R. 그다음 요 사이 거리가 D였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Q 이게 마이너스 Q면은 이제 이게 이제 D 벡터라고 했을 때 Q D 벡터 이게 이제 P였죠.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하여튼 요 거리가 D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 플러스 전화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R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환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r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네들을 각각 이제 이 d랑 뭐 q, r 이런 애들로 나타내면은 이게 거리가 d, 이게 r 플러스, 얘는 r 마이너스. 그러면 r 플러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서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구할 때 어떤 상황이죠?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뭐죠 일단? 이 d가 작을 때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작을 때냐면 이런 거리에 대해서 작을 때, 이 거리에 대해서 작을 때예요. 한마디로 이 거리가 이 거리에 대해서 작으면은 얘네는 거의 이제 셋 다 평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셋 다 평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것도 직각, 이것도 직각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요 거리를 구해보면은 이만큼이 2분의 1d니까 여기도 이제 2분의 1d죠. 2분의 1d니까 이제 요 길이가 이게 세타라고 하면은 2분의 1d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 길이는 이 전체 길이에서 이만큼 뺀 거죠. 그러니까 얘는 r 빼기 2분의 1 d 코사인 세타. r 마이너스는 마찬가지로 이만큼 더해준 거죠.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r 플러스 2분의 1 d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r 플러스랑 r 마이너스를 각각 r이랑 d, 그다음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그때 썼던 그 뉴턴이 만들었던 바이노미얼 서울음수는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여기로 가죠. 가기 전에 r은 밖으로 빼버리고 r은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r분의 d 되겠죠. 2r분의 d.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r분의 1은 그대로 빼주고 1 플러스 2r분의 d. 여기는 1 마이너스 2r분의 d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제 이런 식이 이만큼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r분의 1, r분의 1로 빼버리고 두 개 더해버리면은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가 있으니까 1 사라지고 이거에다가 빼기 요거니까 결국 2배 되겠죠. 이거 2배. 그래서 r분의 1 앞으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r 하나 더 가가지고 r 제곱이고 앞에 있던 4파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되고 q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d 이렇게 가가지고 코사인 세타 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거 구하는 거 되게 지금 간단하죠. 되게 짧죠.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근데 이제 QD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D 벡터, 이게 D 벡터, 이게 R 벡터. 그러니까 QD 코사인 세타 하면은 요 P 벡터에다가 요 AR 방향 딱 곱하면 되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됩니다. 혹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R 대신에 R 벡터 이렇게 곱해가지고 4파 엡실론 제로 R 세제곱, 요거 크기 세제곱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뭔가 되게 지금 스칼라인 그 엘렉트릭 필드, 엘렉트릭 포텐셜을 썼더니 엄청 간단하게 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만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레디언트 한번 구해볼까요? 그레디언트 구해보면은 그레디언트 식이 이렇게 되죠.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스칼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셋 다 똑같이 여기 똑같은 게 들어가요. 똑같은 게 들어가고 이 결과적으로 벡터니까 이렇게 벡터 곱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부호는 나중에 붙여줄게요. 여기 일단 요거 하면은 지금 좌표가 그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구면 좌표이니까 h1은 1이죠. 1분의 저 v 이 자리에다가 qd 코사인 세타 4파 엡실론 r 제곱인데 여기서 상수만 빼줄게요. 상수만 빼주면은 qd 이만큼이죠. r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이것만 해주면 되겠다. 나중에 이거 곱해주고 그럼 r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이거 하나 해주고 AR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H2는 R이죠. 세타 R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A 세타 플러스 H3는 R 사인 세타죠. 파이분의 R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A 파이. 근데 이제 요거부터 보면은 지금 A 파이 관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관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0이죠 그냥. 그래서 얘는 0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볼게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R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R이 아니라 마이너스 2 R 세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AR 써주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R분의 1 써주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R 제곱분의 1 이렇게 있고 이 세타.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정리해주지 말고 이거 바로 배울게요. 이거 바로 해보면은 일단 아까 앞에서 안 곱해준 거 4파 엡실론 QD 이렇게 있고 이제 둘 다 마이너스 부 안 써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부 붙어야지 이거 이 필드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R 세제곱도 공통으로 갖고 있네요. 맞죠? R 세제곱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또 빼주고 결국에는 2 코사인 AR 플러스 사인 세타
A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C랑 똑같나요? 네, 똑같죠. 요거 P로 바꾸면은 QD P로 바꿔주면 되고 똑같죠. 앞에서 나왔던 식이랑. 그래서 훨씬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간단한 과정으로 구해졌다. 여기 이제 3-8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